아줌마가 감히 우리 말 무시해? 도연이 비웃으며 미영의 머리 위로 사과 박스를 뒤집어 버렸다. 야, 근데 아줌마 몸매 좋다. 사과들이 머리와 어깨에 떨어지며 바닥으로 굴러갔다. 미영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상인들이 놀라서 아이고, 하며 소리를 질렀다. 미영은 아무 말 없이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다. 속마음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들, 내 진짜 모습을 모르고 덤비는구나. 그 순간 미영의 눈빛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재래시장에는 벌써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지는 채소 상자들의 둔탁한 소리, 호스로 바닥을 청소하는 물소리, 그리고 상인들의 활기찬 인사말이 골목마다 퍼져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시장은 하루를 시작하는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이 넘은 세월을 지켜온 이 시장에는 특별한 정서가 흘렀습니다. 세대를 이어온 단골 손님들과 상인들 사이에 끈끈한 정,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미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정미영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3살의 미영은 다른 상인들보다 일찍 나와서 채소를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싱싱한 배추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펼쳐놓으며 시들어 보이는 잎사귀는 꼼꼼히 다듬어냈습니다. 미영의 손놀림에는 어딘가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반복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상자를 옮길 때의 정확한 동작, 물건을 정리할 때의 체계적인 순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을 살피는 날카로운 시선이 남달랐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손님이 많네요. 오늘 배추 정말 싸게 드려요. 미영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장 상인이었지만 미영의 말투와 몸놀림에는 어딘가 군기가 잡혀 있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서는 자세, 주변을 살피는 예리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들은 시장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혀버렸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싱싱한 생선이요. 오늘 과일 정말 달아요. 손님, 여기 보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정겹기만 했습니다. 미영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미영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저 미영이 성격이 활발하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미영을 좋아했습니다. 늘 다른 상인들을 챙기며 시장을 이끌어가는 든든한 언니 같았기 때문입니다. 새로 들어온 상인에게는 장사 요령을 알려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도와주었습니다. 미영이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웃음소리가 났고 시장의 분위기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먼저 병원에 데려가고 장사가 안 되는 상인이 있으면 손님을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미영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상인인 김씨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장사 어때요? 경기가 안 좋다던데. 미영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니까 감사하죠. 아저씨는 어떠세요? 나야 뭐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지. 미영 씨 덕분에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어. 하지만 미영의 눈 깊은 곳에는 남모를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미영에게는 시장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미영은 이곳 시장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미영은 군복을 입고
조국을 지키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군인이 아닌 특수부대에서 활동하는 여성 장교였습니다. 특전사 부대에서 각종 비밀 임무를 수행하며 동료들로부터 신뢰받는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닥친 불의의 사건이 미영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미영 자신도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긴 치료를 받으며 회복하는 동안 미영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남은 두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결국 미영은 군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기 위해 미영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군에서의 모든 기억을 뒤로하고 평범한 시장 상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자신도 더 이상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평범한 어머니, 평범한 상인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군대에서의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생활과 달리 시장에서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의 다양한 요구, 날씨에 따른 장사의 부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붐볐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을 사러 나오고 주부들이 장을 보러 왔습니다. 미영은 능숙하게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이 상추 보세요. 정말 싱싱해요. 농약도 안 쳤고요. 아저씨, 오늘 양파 특별히 더 저렴하게 드릴게요. 단골이시잖아요. 미영의 친절한 서비스와 정직한 장사 덕분에 가게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물건도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미영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습관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손님이 아무리 많아져도 절대 당황하지 않는 침착함, 돈을 계산할 때의 정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상황을 항상 살피는 예민한 관찰력이 그것이었습니다. 군에서 배운 것들이 일상생활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눈,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능력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미영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소박하지만 정직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안전한 삶. 이 모든 것이 미영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새롭게 쌓아올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평안했습니다. 저녁 무렵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던 미영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평범하고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일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고 그렇게 평범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미영의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애써 묻어둔 과거가 다시 찾아올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이 새벽같이 나와서 가게를 정리하고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으며 시장이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오전 손님들이 북적이고 점심 준비를 위해 주부들이 장을 보러 나오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쯤 시장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줄 알았던 상인들도 점차 불안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낯선 청년 무리가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 5명의 청년들이었는데 모두 값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옷차림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시장 상인들을 얕보는 건방진 태도였습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앞장서서 걸어왔습니다. 장도현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35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사람을 무시하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도현과 그의 부하들은 시장을 구경하듯 천천히 걸어다니며 상인들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런 것도 팔아? 도연이 한 과일가게 앞에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부하 중 한 명이 사과를 집어들더니 한 입 베어 먹고는 뱉어버렸습니다. 맛없네. 이런 걸 누가 사 먹어? 과일가게 아주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끔 취한 손님이나 까다로운 손님은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시장과 상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슬쩍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고 어떤 상인들은 물건을 서둘러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일행은 계속해서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어떤 가게에서는 물건값을 깎아달라며 억지를 부렸고 어떤 가게에서는 물건이 상했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상인들은 항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당황스러워하기만 했습니다.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미영도 처음에는 단순한 진상 손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손님들을 만나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 일행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미영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들의 행동 패턴,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상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단순한 진상 손님이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도연 일행이 미영의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미영의 채소들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이 아줌마. 이게 뭐야? 이런 시든 채소를 팔아? 미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들지 않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가져온 싱싱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미영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확실히 시들었어. 돈 받고 팔 물건이 아니라고. 도연이 상추 한 포기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미영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때 도연이 갑자기 발로 상추 상자를 차버렸습니다. 상자가 넘어지면서 싱싱한 상추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상인들과 손님들이 모두 놀라서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의 몸이 순간 경직되었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야, 이 늙은 아줌마가 감히 우리한테 말대꾸를 해?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 같은 게 여기서 장사할 자격이나 있어? 이 더러운 시장에서 이런 쓰레기나 팔면서? 도연의 말에 주변 상인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님, 시장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것을 도발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직하게, 웃기지 마. 이 시장 전체가 곧 사라질 거야.
너희 같은 거지들이 여기 있을 자리는 없어. 도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시장은 우리 거야. 앞으로 장사 계속하려면 눈치껏 굴어야 한다고. 도연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미영 앞에 쌓여있던 사과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영의 머리 위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과들이 미영의 머리와 어깨에 떨어지며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놀라서 아이고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영은 사과들을 맞으면서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도현과 그의 부하들은 크게 웃으며 다른 가게로 향했습니다. 기억해둬.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될 거야. 우리 말 안 들으면 더 심해진다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채소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도와주려고 다가왔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혼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속마음으로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내 진짜 모습을 모르고 덤비는구나. 지금은 참겠지만 만약 선을 넘는다면. 미영의 눈빛에 잠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과거 특전사 시절의 미영이 보여주던 눈빛이었습니다. 도연 일행이 떠난 후 시장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고 손님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서둘러 장을 보고 떠났습니다. 미영은 묵묵히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과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상추들을 다시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괜찮으세요? 옆 가게 김씨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놈들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네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히 일을 크게 만들면 더 복잡해져요. 상인들의 의견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미영은 상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대로 넘어가요. 내일 다시 오면 그때 생각해보죠.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시장 사람들을 위협하고 모욕한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장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미영도 평소처럼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모퉁이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방향을 바꿔 시장 뒤편의 오래된 창고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미영이 시장에 정착한 초기에 임시로 사용했던 창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는 창고였지만 미영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열고 창고 문을 밀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미영은 손전등을 켜고 창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진 곳에 천으로 덮여진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상자를 여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평범한 시장 상인으로 살아가려 했던 지난 몇 년의 노력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을 생각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천을 걷어내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쌓인 군복과 각종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별 하나가 달린 휘장이었습니다. 소령 계급장이었습니다. 미영은 군복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 자신이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했던 시절의 증거였습니다. 그때는 정미영 소령이었습니다. 특전사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던 여성 장교였습니다. 속마음으로 미영은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이걸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세상이 평범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위협받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미영은 상자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군에서 사용하던 암호화 통신용 휴대폰이었습니다. 전원을 켜자 몇 개의 연락처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과거 함께 복무했던 전우들의 번호였습니다. 미영은 그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윤재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아, 이게 누구야? 얼마만이야? 윤재필은 미영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전우였습니다. 지금은 전역해서 정보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필 오빠,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일이야? 내가 먼저 연락할 정도면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 재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미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에 이상한 놈들이 나타났어요. 미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도연이라는 남자와 그의 부하들, 그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했던 행동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도연이라는 놈, 뒷배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시장이 위험해질 것 같아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또 그런 놈들이 나타났구나. 요즘 재개발 바람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재개발이요? 미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 시장 근처에 큰 개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아마 그것 때문일 거야. 알았다. 조용히 알아봐 줄게. 내일까지 기다려봐. 재필의 말에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미영은 창고에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군 시절에는 이런 별들을 보며 조국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시장이지만 그 의미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곳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미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문을 닫은 가게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낮에는 활기찬 목소리들로 가득했던 곳이 지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예리한 감각은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영은 자연스럽게 걸음을 계속하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골목 어귀에 수상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연의 부하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영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생각보다 빠르네. 미영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술을 둔 이상, 이제는 맞대응할 차례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영은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엄마, 오늘 장사 어땠어?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았어. 너희 숙제는 다 했지? 미영은 평상시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어머니와 과거의 군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몇몇 가게가 문을 열지 않았고 문을 연 가게들도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미영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김씨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미영 씨, 밤새 잠이 안 왔어요. 저놈들이 또 올까봐 걱정이에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경찰에 신고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요. 저런 놈들은 뒷배가 있을 거예요. 상인들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어제와 같은 무리가 다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도연을 포함해서 총 7명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욱 거만했고 행동도 더욱 대담했습니다. 도연이 시장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인사드렸는데 오늘 정식으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에서 장사하시려면 우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보호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비요? 한 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한 달에 가게당 50만 원씩입니다. 별로 큰 돈도 아니잖아요. 도연의 말에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50만 원은 이 작은 시장 상인들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돈을 왜 내야 하는데요? 용기를 낸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요? 이 시장을 보호해드리기 때문이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 아니에요? 협박의 의미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두려워하는 모습, 도연 일행의 거만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평화로운 시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지켜온 시장이에요. 당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이 미영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어제 그 아줌마네. 또 나서는구나.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도연이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시장 곧 철거될 거거든요. 우리가 미리 자리 잡는 거예요. 알겠어요? 도연의 말에 상인들이 술렁였습니다. 철거라는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거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미영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몰랐구나. 이 일대 전부 재개발되거든. 높은 빌딩 들어설 예정이야. 도연의 말에 상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재개발이 된다면 이들의 생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설사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그것과 당신들이 여기서 깡패짓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미영의 반박에 도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깡패짓이라고? 우리는 정당한 사업을 하는 거야. 이해 못해? 도연이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부하들이 각각 다른 가게들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게마다 들어가서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상인들이 항의했지만
부하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 부하가 과일 가게에서 사과 상자를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다른 부하는 생선 가게에서 생선들을 함부로 만지작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장사해? 누가 사 먹어? 상인들은 울상을 지으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영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도현이 미영에게 다가와서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줌마도 똑똑하게 굴어. 괜히 나서다가 다칠 수 있어. 위협하시는 거예요? 미영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충고지. 여기서 계속 장사하고 싶으면 우리 말 들어. 도연의 부하 중 한 명이 미영의 가게로 와서 채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다 상했는데? 이런 걸 팔면 안 되지. 그러면서 상추 포기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미영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는 계속해서 채소들을 망가뜨렸습니다. 뭐, 그만하라고. 누가 누구한테 명령해? 그러면서 배추 한 포기를 발로 찼습니다. 그때 윤재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영이 휴대폰을 확인하자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 뒤에 있는 놈, 그냥 조폭이 아니야. 이 지역 재개발 업체 대표와 한패야. 조심해.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개발 업체와 연결되어 있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단순히 깡패들이 설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시장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음모였습니다. 미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거구나. 도연이 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보호비 거둘 거야. 안 내면 장사 못해. 알겠지? 상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지역의 권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상인들을 지켜야 했고, 이 시장을 지켜야 했습니다. 비록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도연 일행이 떠나면서 던진 마지막 말이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봐. 우리 말 안 들으면 더 심해질 거야. 상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연 일행이 떠난 후 시장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상인들은 각자 망가진 물건들을 정리하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더 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협박이 모든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미영도 조용히 자신의 가게를 정리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장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평소와 달리 늦게까지 남아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윤재필이 보내준 정보를 바탕으로 도연의 배후를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재개발 업체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깡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영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재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미영아, 상황이 심각해. 내가 조사해보니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야. 재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그 도연이라는 놈, 백그라운드가 상당해. 시의원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경찰서 일부 간부들과도 관계가 있어. 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얘기네요? 그렇다고 봐야지. 오히려 신고했다가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어. 제필의 말에 미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시장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아. 혼자서는 위험해. 제필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미영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밤 미영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얼굴, 망가진 채소들, 그리고 도연의 거만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약한 사람들을 지켜야 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 시장에 나가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몇몇 가게가 아예 문을 열지 않았고 문을 연 가게들도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도 시장을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시장 전체가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도연 일행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10명이 넘는 건장한 남자들이 시장 곳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벌벌 떨며 숨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도연이 시장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제 말한 대로 보호비 가져왔나? 상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런 돈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무도 준비 안 했다는 얘기네. 그럼 어쩔 수 없지. 도연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훨씬 심하게 가게들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열된 상품들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좌판을 뒤엎고 심지어는 가게 시설물까지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요. 한 상인이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하지만 도연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우리 말을 안 들었잖아. 이게 다 너희가 초래한 일이야. 미영이 참다 못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건 너무 심해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이 미영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또 나서네. 어제 경고했는데도 모르겠어? 경고라니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에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거예요. 미영의 반박에 도연이 크게 웃었습니다. 법, 웃기지 마. 여기서 법이 뭔 소용이야? 우리가 곧 법이야. 도연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배우의 든든한 세력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도연이 미영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계속 나서면 다칠 수 있어. 마지막 경고야. 미영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다치게 한다고요? 여기는 법치국가예요. 도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불러 미영을 둘러싸게 했습니다. 이 아줌마가 계속 말이 안 통하네. 제대로 가르쳐 주자. 상인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영 씨, 안 돼요. 미영은 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고 주변에는 무고한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연이 미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에서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미영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울분에 찬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자한테 손을 대다니. 조용히 해. 도연이 상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이 아줌마 때문이야.
얌전히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그러면서 미영을 시장 한가운데로 끌고 나왔습니다. 미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냥 장사꾼으로 보이나?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했다가는 상인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도연과 부하들이 미영을 번갈아가며 밀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는 순간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숨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무서웠습니다. 자신들도 똑같이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김씨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영 씨가 우리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고 있어. 결국 미영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도연이 미영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우리를 건드리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미영은 피를 흘리면서도 도연을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도연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나 굴복이 아닌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맹수가 기회를 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미영은 속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당하지만 내일 내가 무릎 꿇게 될 거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에 대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장 상인이었던 정미영은 사라지고 과거의 특전사 정미영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상처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다쳤어요? 큰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넘어져서 그래.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이들을 재운 후 미영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미영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선명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더 아파하는 것은 몸의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시장 사람들 앞에서 무력하게 당한 굴욕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2시 시장은 적막했습니다.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어제와 같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삶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창고에서 미영은 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군복이었지만 몸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과거의 정미영 소령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암호화 휴대폰을 켜고 윤재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필 오빠, 저예요. 미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영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이야? 재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그놈들한테 당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미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폭행한 일, 시장 상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태로는 시장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필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어.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봐. 한번 시작하면 돌아올 수 없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놈들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까요. 그래도 혼자서는 위험해. 상대방이 만만치 않다고 했잖아. 재필의 걱정에 미영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할 생각은 없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도움? 전우들 연락처 좀 주세요. 아직 연락이 되는 사람들 말이에요. 제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미영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영이 당한 일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알겠어. 연락처 보내줄게. 하지만 조심해라. 다음 날 새벽 미영은 시장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문이 열리며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강민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미영과 같은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저녁 후에는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오랜만이다. 그런데 얼굴이 왜 이래? 강민이 미영의 상처를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영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도연 일행의 횡포, 그리고 자신이 당한 일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강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개들이 감히 우리 미영이한테 손을 대? 강민은 분노했습니다. 군 시절부터 미영은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선배였습니다. 그런 미영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거지? 미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언제부터 동료를 버렸나? 강민의 대답에 미영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고마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 다른 전우들은 어떻게 할 거야? 강민이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와줄 거야. 미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후에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시장 근처의 빈 건물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총 5명의 전역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미영을 포함해서 모두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미영의 연락을 받고 주저없이 달려왔습니다. 미영이 상황을 설명하자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개새끼들이 있나? 미영이 언니한테 감히 손을 대? 분노하는 전우들을 보며 미영은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아. 한 전우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제필 이 형이 보낸 자료를 보니까 백그라운드가 상당해.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우리도 위험할 수 있어. 다른 전우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한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저 사람들 때문에 무고한 시장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어. 우리가 누구를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었는지 생각해봐. 미영의 말에 전우들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군인이었을 때 지키고자 했던 가치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신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강민이 물었습니다. 작전을 세밀하게 계획할 거야. 미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먼저 저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해. 그 다음에는 언론에 노출시키고 마지막에는 한 번의 조직을 와해시킬 결정적 타이밍을 잡아야 해. 전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내가 보안업체 인맥을 활용해서 감시 장비를 구해볼게. 강민이 말했습니다. 나는 언론 쪽 인맥이 있어. 다른 전우가 덧붙였습니다. 미영은 전우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번 일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 뭔 소리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강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영아,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둬야 해. 이 시장은 내 집이고 내 가족이라고 했지? 그럼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의 마지막 전선이야.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든든한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현과 그의 조직을 상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작전 준비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도현 일행은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혔습니다. 보호비를 내지 않는 상인들의 가게를 부수고 손님들을 쫓아내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과 전우들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윤재필이 제공한 정보와 강민이 구한 감시 장비를 통해 도현 조직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었습니다. 폭행 장면, 협박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재개발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반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이른 새벽 5시 시장 입구에 군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트럭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을 포함해서 총 6명의 전역 군인들이었습니다. 모두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군복을 입고 어깨에 소령 계급장을 달고 나타났습니다. 별 하나가 달린 휘장이 새벽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시장 상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냉철하고 단호한 군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놀라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지? 미영 씨가 보이네. 저게 정말 미영 씨야? 상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영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도현 일행이 평소와 같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시장 곳곳에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게 영화 촬영하는 거야? 도현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은 아줌마가 이런 코스프레 한다고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 도현의 부하들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단순한 허세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미영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미영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를 곧게 펴고 서 있는 자세, 흔들리지 않는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늙은 아줌마라고 했지? 미영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너희가 누굴 건드렸는지 알게 해주겠다. 미영의 어깨에 달린 별 하나, 휘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소령 계급장이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뭔 소리야? 군복 입었다고 군인이야? 웃기지 마.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 헬기 2대가 시장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시장 입구 쪽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일제히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그의 부하들도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재필이 경찰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체포 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도현, 당신을 공갈, 협박,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도현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했습니다. 잠깐,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도현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윤재필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것, 보호비를 요구한 것,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시장 한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미영을 폭행하는 장면, 상인들을 협박하는 모습, 그리고 재개발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믿지 마.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의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영이 도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기억나나? 내가 나를 늙은 아줌마라고 무시하며 때린 날 말이야.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내가 내 진짜 모습을 모르고 덤빈다고 했잖아. 도연은 말없이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시장 상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특전사 출신 소령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알겠어?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왜 계속 참고 있었는지, 왜 끝까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지 말이야. 하지만 내가 선을 넘었어. 나와 내 가족들을 건드린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 거야. 경찰들이 도연과 그의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체포되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든든한 뒷배경이 있다고 믿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윤재필이 미영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재개발 업체 관계자들도 모두 체포됐어. 시의원과 경찰서 관계자들도 조사받을 예정이야.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커져서 시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미영 씨, 고마워요. 정말 대단해요. 상인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은 상인들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숨기고 있어서 여러분이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상인들은 오히려 미영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드디어 시장에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도현과 그의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고 배후 세력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영과 전우들의 완벽한 작전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도현과 그의 조직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서서히 평상시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고 손님들도 하나둘 시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서워서 오지 못했던 단골 손님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미영은 다시 평상복을 입고 채소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미영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료 상인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켜준 영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시장 사람들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미영의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미영 씨, 아니 미영 장군님. 김 아저씨의 말에 미영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저씨, 그냥 미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저는 그냥 평범한 장사꾼이에요. 하지만 김 아저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미영 씨. 우리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에요. 만약 미영 씨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미영 씨.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미영 씨 아니었으면 시장이 망했을 거예요. 상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미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영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네요. 소령이라니 상상도 못했어요. 다른 상인이 덧붙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친근한 언니인 줄 알았는데 이런 대단한 분이셨다니. 미영은 상인들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의 제가 더 중요하죠. 하지만 상인들에게는 미영의 과거도 현재도 모두 소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을 잃지 않은 미영이 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몰려들었고 상인들의 밝은 목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싱싱한 채소 사세요. 오늘 생선 정말 좋아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돌아온 것입니다. 미영도 다시 바쁘게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이 상추 정말 싱싱해요. 농약도 안 썼고요. 아저씨, 단골이시니까 조금 더 드릴게요. 미영의 친절한 서비스는 예전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친절함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여기서 큰일이 있었다면서요? 미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 해결됐어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무서웠을 텐데요. 상인분들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손님의 걱정에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서로 도우며 이겨냈어요. 우리 시장 사람들이 참 좋거든요. 오후가 되자 미영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되돌아온 시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인들의 웃음소리, 손님들의 활기찬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런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는 이 평범한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그때 윤재필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미영아, 어떻게 지내? 재필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빠. 덕분에 모든 게 잘 해결됐네요. 도연 놈들은 모두 기소됐어. 재개발 업체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 재필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의원과 경찰서 관련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조사 중이야. 아마 처벌받을 것 같아.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소식에 미영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뭔 소리야. 우리가 언제부터 남남이었나? 당연한 일이지. 재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평화롭네. 예전 모습 그대로야. 미영도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지키고 싶었던 모습이에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요. 저녁이 되어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은 다시 한번 시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문을 닫아가는 가게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상인들, 그리고 조용해지는 골목의 풍경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미영을 맞았습니다. 엄마, 오늘 뉴스에서 우리 시장 나왔어요. 큰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 뭐라고 나왔는데? 나쁜 사람들이 체포됐다고 나왔어요. 이제 안전하다고요. 미영은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정말 안전해졌어. 엄마도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됐고,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미영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미영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처음 도연을 만났을 때의 분노, 동료들과 함께 작전을 세울 때의 긴장감, 그리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했을 때의 성취감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속마음으로 미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지키는 것도 싸우는 것도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구나. 과거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지금은 시장 사람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대상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이제 미영에게는 두 개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장 상인 정미영과 특전사 출신 정미영 소령.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융합된 존재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따뜻한 이웃이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은 평상시처럼 일찍 나와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손님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아침은 다시 따뜻하게 밝아왔습니다. 미영은 이제 진정한 평화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현재는 평안했으며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영이 꿈꿨던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